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백상원 원장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최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저번에 저희가 한번 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를 준비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수술 중에 하나인 신경 성형술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원포인트 레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면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의학 쪽에서 뭔가 변형이 오는 것들은 대부분의 성형술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신경과 신경 주변 조직들이 들러붙어 있던 것들을 떼어내서 방리하는 것조차도 이제 성형수술이라고 부르는데, 신경 성형술은 신경과 그 주변 조직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방리, 즉 유착되어 있는 걸 떼어내고 그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넣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적인 치료를 얘기합니다.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의 적응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신경 염좌에서도 신경 성형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경 성형술까지 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경 성형술을 진행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적 치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신경 차단술, 이런 거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라면 성형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라면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도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유착이 심하거나 여러 분절의 경우에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20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0분에서 15분 안에 해결이 되죠. 맞습니다. 국소마취, 꼬리뼈 주변으로 카테터라는 특수한 관이 들어가는 부위만 국소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차단술처럼 피를 좀 묽게 하고 지혈을 방해하는 약을 드신다면 그것을 그 전에 중단하는 조치만 필요하겠습니다. 회복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자분께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론 1박 2일 동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시술 후에 한두 시간 정도만 지나시더라도 보행을 하신다든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아까 저희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소마취제, 그리고 실제로 그 마취제가 신경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취제가 신경을 마취를 시켜서 일시적으로 하반신에 마비가 생긴다든지 움직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생을 하고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마취가 됐다가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옆에서 저희가 관찰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 입원해서 정상적으로 약이 배출된 걸 확인하고 퇴원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심시켜드리고, 혹시 환자분들이 불편하신 게 있으면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 정도 입원 치료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원인되는 곳을, 신경을 불이 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경 차단술, 즉 주사 치료는 조그만한 이렇게 가정용 호스를 가지고 조금 더 멀리서 물을 끌려고 물을 쏘는 거고요.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커다란 소방 호스관 같은 것들로 불이 난 위치까지 거의 최대한 가까이 근접해서 더 많은 양의 물로 화재를 진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착을 방해하느냐 마느냐라는 건데요. 주사로는 신경의 주변 조직과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카테터라는 특수한 관이 신경과 주변 디스크나 인대 이런 것들과 붙어 있는 것들을 떼고 그 사이에 약을 넣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신경 차단술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크게 원인이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착이 돼서 물리적으로 신경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테터가 직접적으로 이 유착을 떨어뜨려줘야 되는 거죠. 제가 최 원장님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약만 뿌린다고 떨어지진 않는데, 이 카테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끌려서 떨어뜨려주면 옆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확실히 단순히 주사 치료,
저희가 이해하는 신경 차단술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치료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물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과정에 방해가 돼 있어요. 디스크는 흡연이 가장 안 좋은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지 안 되겠습니다. 신경성형술 같은 치료는 사실 크게 부작용을 느끼거나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음주 말고는 저희가 이제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시술을 하는 부위가 엉덩이 위쪽 꼬리뼈 주변인데 아무래도 그 상처가 뭐 째거나 그러진 않지만 땀이 많이 난다든지 상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염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깨끗이 소독도 하고 항생제도 사용을 하지만 시술 후에도 물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닿지 않게 하루 정도는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治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통증이 많이 호전됐다고 해도 2주 정도는 안정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2주 이후부터 운동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이 신경성형술 같은 치료도 마찬가지로 실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통증 급격하게 가라앉혀서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신경성형술 해서 다음번에 또 다시 신경성형술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최 원장님이랑 저랑 생각해봤을 때 제가 최 원장님보다 약간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한 달 정도는 운동 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의사들마다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치료를 하더라도 바로 움직이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의 안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운동, 과격한 운동을 피하시라는 거지 일상생활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은 신경성형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